안녕하십니까. 여섯 번째 파트에 있는 안전관리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게차의 구조, 엔진, 동력장치 등등에서 안전관리까지 학습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요. 좀 어떠십니까?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생소하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테마와 어떤 파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안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실수하고 다른 쪽에 오류가 발생하면 고치면 그만이겠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는 사실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제 뭐냐면 맞는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틀린 보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다 보니까 그냥 틀린 것으로 체크하고 또 그 반대의 상황도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 파트는 사실상 전부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합격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쉬운 문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체크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관리 파트는요, 총 테마가 4가지입니다. 17, 산업안전관리, 18, 안전보호구 및 안전표지, 19, 기계기구 공구 사용안전, 20, 화재안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관리의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산업안전관리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산업안전관리의 이론은 항상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 정도는 꾸준하게 출제된다는 거 좀 그렇게 생각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하이니의 안전이론과 산업재해의 직간접 원인은 빈출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학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하는 내용 외에는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다고 문제를 바로 달려들면 안 되고 꼭 두세 번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업안전관리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산업안전의 개요인데요. 산업안전관리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너무나 쉽죠? 3번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과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의 목표는 일단 근로자가 사망이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이니의 안전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암기를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관기교 이렇게 암기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리적, 기술적, 교육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리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관리죠. 말 그대로 관리입니다. 안전의 규정을 수립을 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교육, 그리고 안전관리 시스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해야 되는 일들을 구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요소는 기계나 설비나 방호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비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또 교육적 요소는 근로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적, 기술적, 교육적 요소가 중요하고 경제적 요소도 물론 사업을 영위할 때 너무나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니 사고 예방 원리 5단계, 그렇죠? 5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제가 암기 팁으로 조사 분시 선적이라고 그렇게 기입을 해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안전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시정책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사, 분析, 선적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 분析, 선적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안전교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의 목적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작업 절차를 숙달시키는 거, 또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 능력, 그렇죠? 그리고 작업에 대한 주의력을 증대하는 이 세 가지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초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초급자도 당연히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지만 숙련자도 교육이 필요하죠. 숙련자에게는 왜 교육이 필요할까요? 숙련자일수록 어떤 안전에 대한 기본 수칙보다는 자신의 경험, 노하우가 더 우선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인리의 사고 예방 원리 5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조사, 분析, 선적.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사실 발견하고 시정책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고 기록 보존은 재조사에 필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 4단계 중 가장 위험한 요소를 선정하는 단계. 위험 예지 훈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험 예지 훈련은 위험을 예상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를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현상 파악은 당연히 파악하는 거죠. 대책 수립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질 추구는 발견된 위험 요소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 4단계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를 선정하는 단계는 2번 본질 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 예방 사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예손원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방 가능, 손실 우연, 원인 연계, 대책 선정의 원칙인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예방 가능의 원칙은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고는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 우연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손실 정도는 그 사고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연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쨌든 사고를 전력을 다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인 연계의 원칙은 모든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와 손실은 우연의 관계에 있지만 사고와 원인은 반드시 원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책 선정의 원칙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이니의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은 이렇게 예손원대 이 4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번에 나타나 있는 복구 우선의 원칙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오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산업재해 개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요. 산업재해 정의가 나오는데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산업재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중대재해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숫자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 3, 2, 10이죠. 근데 이제 여기 3번에는 5명, 이거는 오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3, 2, 10 이런 숫자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중대재해 요건 중에 이 3개월 이상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간 치료를 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지만, 통원치료, 의사의 어떤 진료에 따라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모든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똑같죠? 1, 3, 2, 10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거 맞고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발생하는 건 아니죠.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이런 요건들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해율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아닌 것은, 재해율을 측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요 이외에도 뭐 10만인율, 사망만인율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게차 운전 기능사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연천인율은 1000이라는 이런 글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근로자 1000명당 1년 동안 재해 빈도를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고, 도수율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몇 건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작업 손실일수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죠, 강도. 얼마나 크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일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다라고 해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의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신속률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 추락사고 예방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문제를 그냥 수박 걸타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추락사고죠, 추락사고. 그래서 추락사고 예방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안전대. 안전대는 안전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뒤에 있는 고리를 이 안전난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추락 방지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추락했을 때 그 방지망에 떨어져서 구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추락 방지망입니다. 하지만 보고 없이 신속한 이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관련 용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도 예방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 근로자나 어떤 중장비나 또 어떤 뭐 시설물 이런 것들이 넘어지는 그런 사고를 전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2번이죠.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설치하는 것이 전도 예방 대책에 적절한 것이고요. 오답을 보시면 작업 공간을 좁게 유지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또한 낙하 방지망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낙하 방지망도 안전 대책이 아닌가 해서 급하게 그냥 4번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해도 전도 예방 대책이 무엇인가 하면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기계나 구조물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무엇이라 하는가? 너무 쉽죠? 협착입니다. 끼이는 사고. 그래서 협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관련된 용어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추락은 높은 곳에서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는 안전난간 설치하고 또 안전대를 착용해서 그 고리를 난간에다가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망이 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하는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대책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낙하방지망, 그래서 물체가 근로자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망 설치하고, 또한 적재물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붕괴는 건물, 토사, 장비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라고 하죠. 그래서 붕괴 예방 대책은 집안을 점검하고 지지대를 보강하고 또 작업 전에
점검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는 근로자나 어떤 중장비나 건설물들이 넘어지는 사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로자라고 한다면 예방 대책은 미끄럼 방지 설비, 그렇죠? 그리고 작업장 정리 정돈을 철저하게 해서 근로자나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조도, 어떤 발길을 밝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지게차의 안정도라고 해서 지게차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게차의 리프트가 딱 올라가는 순간 평형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도를 항상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협착은 기계나 동력 장치, 구조물 사이에 이제 신체가 이제 끼이는 사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는 방호 장치 설치하고 위험 구역을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거, 또 기계 정지 후 작업, 또 장비와의 안전거리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재해 관련된 용어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해 발생 시의 조치사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빈출이 됩니다.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적인 원인은 사고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상태는 어떤 주변 환경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시면 안전 수칙을 미준수한다라는 것은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부주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안전한 행동. 기계 설비 결함은 불안전한 상태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간접적인 원인 중에서 환경적인 요인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런 구별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사고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2번, 근로자가 기계 조작을 직접적으로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안전한 행동으로서 직접적 원인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보기들을 보면 작업 감독 소홀, 조명 및 환기 불량, 안전보건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간접 원인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 원인은 이제 다음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의 간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업장의 위험 요소는 뭡니까? 불안전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 중 상태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전교육의 부족은 간접적인 원인,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기까지 근본적 배경이 되는 요인으로서 교육 부족은 여기 관리적인 원인, 요인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피로 누적도 어떻습니까? 관리적 요인, 그렇죠? 여기에 되어 있고 작업 감독 소홀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관리적인 요인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중 재해조사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렇죠? 재해조사의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 원인의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자료의 수집, 그리고 적절한 예방 대책의 수립. 그래서 궁극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동종 및 유사재해 방지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오답이 뭡니까?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처벌은 나중 문제라는 거죠. 일단 이 세 가지가 재해 조사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 조사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해 발생 직후에 즉시 조사하는 거 맞죠? 그리고 재해 현장의 물리적 흔적, 빠르게 물리적인 흔적 수집하고 촬영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목격자의 증언 확보, 기록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한데 3번, 재해 현장을 청소하여 빠르게 정리하는 건 뭡니까? 그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조사가 마친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올바른 것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조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팔이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다던가 전원을 차단해서 빠르게 기계 설비를 정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구조를 하고 응급처치와 119 후송과 보고 및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 설비 정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은 당연히 피해자 구조부터가 시작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계 설비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 조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죠. 재해 현장의 사진 촬영 및 기록 보관. 그래서 재해 발생 직후에 빨리 실시를 해야 되고 현장의 물리적 흔적과 사진 촬영과 기록, 보관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안전관리 파트까지 모든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지만 지게차 구조서부터 안전관리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모든 이런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문제 풀고 정답 이런 식으로 외워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이제 실기시험도 해야 되고 또한 지게차 운전까지 다 이어지는 모든 과정 중에서 내가 정말 지게차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정말 체화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와 정답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남은 보기들을 또 같이 풀면서 이게 왜 오답인지 제가 여태까지 풀었던 그 방법대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학습하는 그 방법이 하나의 문제를 풀고는 있지만 예습과 복습을 같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학습하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지게차 운전할 때 지게차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이론을 충분히 학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문제풀이하는 그 방식대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학습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문제풀이도 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